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추미애는 왜 그럴까?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은 윤석열과 추미애의 충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지휘 권한을 전격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라임 사건 그리고 처가 사건 이 두 가지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추미애 장관만 두 번을 그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물론 세 번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명숙 사건, 재판부 대배당 이것도 지휘권 발동이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라는 해석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두 번 했나 세 번 했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널A 사건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박탈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 사건, 그리고 하나는 라임 사태,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는 라임 사태의 수사권을 박탈을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면서 가족 사건까지 걸었습니다. 장모 사건과 또 부인 사건이 있죠. 김건희 씨 사건. 이 사건들은 일단은 됐다가 다시 고발이 들어와서 다시 수사가 재배당된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가족 사건까지 이렇게 회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것을 라임과 같이 건 것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반발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건 거죠. 가족 사건 수사 회피하라는데 거기에 반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가족 사건과 라임 두 가지 중에서 라임만 반발하고 가족 사건은 반발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일단 한번 물러서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 가족 사건을 또 같이 건 것은 본질은 아마 라임 사건인데, 라임 사건이 이 차례는 권력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5천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도 몇 사람 연루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 핵심은 라임인데 이 가족 사건까지 건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흔들기, 망신 주기, 위축시키기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라임 사건의 경우는 윤석열이 이 권력 주변만 수사를 하고 야당 연루자는 왜 수사 안 하느냐, 검사들이 향응받았다는 폭로, 김봉현의 폭로는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수사 권한, 지휘 권한을 박탈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했고 검사의 비위는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은 완전히 묵살되고 이 금융 사기 범죄 혐의자 김봉현의 말만 듣고 다 이렇게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문톱 기사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 가족 직접 겨눴다. 윤석열과 윤석열의 가족을 직접 겨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이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라임 사건과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지휘권을 내렸는데,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중간중간 보고하지 말고 지시도 받지 말고 그냥 수사 결과만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죠. 윤 총장과 부인, 장모 연루 4개 의혹, 라임 수사 관련 총장 지휘권 박탈, 윤석열이 사의 만차, 물러나지 않자 밀어내기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박탈된 지 30분 만에 수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최고로 높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임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금융 사기 혐의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는 왜 이렇게까지 강공을 펼칠까요? 계속 윤석열 천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00기사입니다. 사실상 윤 가족 겨냥한 수사 압력이다. 일각에선 국면 전환용 의혹, 국면 전환용이다. 자, 라임 사건 같은 경우 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기에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면을 전환해서 윤석열을 겨냥을 하고 야당을 겨냥을 하는, 그리고 상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검사들을 겨냥하는, 그쪽으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 그래서 처의 의도는 뭐냐? 집권 세력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비화하던 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검찰 비리 수사로 변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이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검사로 아무리 지금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도 서울중앙지검, 이성용 지검장은 그렇다 치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이나 남부지검의 수사팀,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야당보다는 이것이 여당 핵심, 청와대 주변에서 로비를 많이 받았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역풍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배제해서 했는데 오히려 정당한 수사를 해서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들을 밝혀내버리면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압박은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론 사설은 신문사에 크게 이렇게 오피니언면을 보면 사설에 있고 칼럼이 있죠. 두 개의 차이점은 칼럼은 기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고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국건의 정치 칼럼 이렇게 하면은 송국건의 이름을 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언론사 논조와 좀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문사 소속이기 때문에 대개는 언론사 논조와 맞추지만 외부 필지는 언론사 논조와 다르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설은 무기명입니다. 이름을 안 씁니다. 누가 이 글을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이죠. 신문사 논조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언론의 사설들이 완전히 배치될 때가 있는데 오늘 딱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39면에 나온 사설을 보시면은 윤 겨냥 또 수사지휘권 주 펀드게이트 물타기, 그런데 이성 상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상실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를 근거 삼았다. 그렇지만 이 편지는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많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비판을 했을 때 올 들어 세 번째 자천 인사를 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펀드 사기꾼 김 씨가 이상한 폭로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을 공격한다.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동아일보도 유사합니다.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검찰 독립 허무나, 검찰의 독립을 허무는 행위다. 법무부 장관, 법치주의를 이끌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축소 은폐 수사를 사실상 조장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법무부가, 오히려 법무부가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는데 적극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에게 편파 수사 비난을 가하며 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통해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고 사건의 본질을 돌리려는 의도의 고의적인 수사방해라는 비판을 믿기 어렵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은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사설입니다. 사설은 회사의 입장이죠. 논조입니다. 라임 의혹, 윤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자, 추미애가 잘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한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의 수사 지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데다 폭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등
윤 총장이 언급되는 대목도 있다. 자, 이 말이 김봉현 씨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조선일보에서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한 김봉현 씨가 일방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조선일보가 지칭한 사기꾼의 이야기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그것을 한겨레신문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김봉현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죠. 본인 앞에서 뭐 검사가 바로 수사 사항을 지휘부에 직보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 문건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일단 서울신문 사면을 보시면은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있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피고인 변호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훈이라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봉현 문건 내가 원본을 봤다. 김봉현이 옥중 서신 그거죠. 문건을 원본을 봤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한교안 최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나오죠. 야당 정치인에게도 우리 은행장에게 로비할 게 있어서 로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2억 원인가 줬다는데 해당 한교안 최측근이라는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별거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치는 한교안 최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문건에도 보면은 한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최측근 그러면은 비서실장을 했든지 아니면 마크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지 또 유력 정치인 그러면 국회의원 3번, 4번 정도 하고 실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입니다. 한교안 전 대표와 성균관대 동문이죠. 그래서 최측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낯선 인물입니다. 21대 총선에 4.15 총선에 처음 한번 충청도 쪽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죠. 국회의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원외로서 충북도당위원장 정도로 하는 이 윤갑근 전 검사장을 한교안의 최측근, 야당의 유력 정치인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름 가리고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죠. 호도를 했는데 이런 문건을 만든 사람 김봉현의 말을 듣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고 그것을 또 한겨레신문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자, 추미애는 왜? 그 다음에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일단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은 바로 입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라임 수사 지휘 못하게 됐다. 그런데 비호 세력을 단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족까지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니 받아들이겠다. 수사를 내가 못하게 됐다. 지휘를 못하게 됐다. 그런데 비호 세력을 단죄해라. 일선 검찰에 주문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시하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여건에 계속된 사태 압박에도 윤 총장이 사임하지 않자 추 장관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 자, 비호하는 세력, 저지른 세력, 그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 이것은 정권 주변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단죄해라. 비호 세력에 대한 단죄를 언급한 것은 주장관 등 여건을 겨냥한 것 아니라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22일 모레 목요일날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죠. 거기에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자, 동아일보 3면은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윤 22일 국감서 반격 가능성. 지금은 수사지휘권 발동 가족까지 걸려있으니 수용을 했지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에서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이 된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윤 총장이 22일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뭐 몇 가지가 되겠죠. 작심 발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다 자천시키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3번 자천시키고 또 감찰까지 하고 그런 문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문제, 검언 유착 사건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패싱해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라임 사건에 대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제한하도록 수사를 막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 라임과 같이 양대 스캔들이죠. 옵티머스 사건도 좀 수사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정인으로 딱 한 사람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남편은 옵티머스의 이사로 있었고 이진아 행정관도 옵티머스의 지분을 9.몇 %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대책회의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옵티머스 사무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윤석호 이사와 함께 대책회의까지 한 그런 의혹이 있는 이진아 행정관의 유일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출석 거부, 국감 정원 때 옵티머스 관련자는 제로. 자, 이진아 행정관마저 지금 버티기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권에서 어떤 신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꼬투리가 잡히니 아예 나가지 마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라임 사태에 대한 이 방어막을 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